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완자, 오늘은 이제 대단원 두 번째 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하고 있죠. 역학적 시스템과 지구 시스템이 종류가 됐고요. 오늘은 생명 시스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이요. 생명 시스템.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고 나왔네요. 생명 시스템은 뭐냐면 지구 시스템 중에서 지구계 기권, 수권, 생물권, 직권 뭐 이런 거 있죠. 외권. 그 중에서 생물권을 구성하고 각각 생물의 몸이요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은 생명 시스템이요. 생명 시스템. 이 생명 시스템은 하나의 생물 개체 한 마리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고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체계, 이걸 생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생명 시스템의 최소 단위는 세포이고요. 세포도 생명 시스템이에요.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걸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을 기관, 특정한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생명체 한 마리를 개체라고 합니다.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모여서 기관계 모여서 개체가 되고요. 여기서 기관계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내분비계 이런 게 있고요. 식물은 세포,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 여기서 조직계는 관다발 조직계 이런 게 있습니다. 조직이 물관 조직, 체관 조직 이런 게 있고요. 이 조직계들이 모여서 기관, 뿌리, 줄기, 잎고 기관이 모여져서 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인데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고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지요. 세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조금 다른데요. 동물세포에도 있고 식물세포에도 있는 게 핵입니다.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고 뭐 DNA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핵산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세포는 호흡을 합니다. 영양소하고 산소를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시키죠.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고 물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은 바깥쪽과 안쪽에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깥쪽과 안쪽에 물질 교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액포요. 액포가 동물세포에도 있고 식물세포에도 있는데요. 쓰레기통 같은 역할을 해요. 노폐물이나 염색액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동물세포에도 있긴 한데 그 식물세포, 좀 오래된 식물세포에서 좀 크게 관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엽록체, 광합성을 합니다. 세포벽, 이게 뼈가 없는데도 식물의 형태를 단단하게 유지를 해주죠. 이 엽록체하고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물세포에도 있고 식물세포에도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긴 할 텐데 좀 보면 이 꼬불꼬불한 게 있거든요. 이 꼬불꼬불한 게 핵 주변에 붙어 있는 걸 소포체라고 합니다. 운반을 해줘요. 그 꼬불꼬불한 게 세포막 쪽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골지체가 되겠습니다. 운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포체는 세포 내에서 운반을 해주고 골지체는 세포 외로 분비를 해줘요. 운반인데 소포체는 세포 내에서, 그리고 골지체는 세포 외로 분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솜이 있네요. 요 검은색 점 같은 게 리보솜이거든요. 그냥 외우세요. 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한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미노산들을 펩타이드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보솜입니다. 여기 좀 더 있네요. 좀 볼까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막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잠시만요. 세포막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지질 중에서 이제 뭐 중성지방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있는데 이 인지질이 생체막의 역할을 해요. 뭐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세포막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가 물이랑 친해요. 친수성. 요 꼬리는 물이랑 안 친합니다. 소수성. 그래서 세포 바깥에도 세포 안에도 제일 많은 게 물이거든요.
이 인지질 머리들이 양 끝부분을 안쪽과 바깥쪽 끝부분들을 향해서 인지질 이중층이 만들어집니다. 사이사이에 껴있는 건 단백질이고요. 단백질이 이제 물질 이동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단일막이에요. 인지질 이중층 요 하나가 단일막입니다. 자, 그러면 좀 해볼게요. 제가 여기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해보죠. 어디 보자. 이중막 삼총사를 기억해 주세요. 단일막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막 삼총사. 그러니까 인지질 사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얘네들은 인지질 이중층 두 겹, 그러니까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중층이겠죠. 인지질 사중층. 자, 이중막 삼총사가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이고요. 나머지는 싹 다 단일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단일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단일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막이 없는 게 있어요. 저기 게임에서 보면 막판 보스가 있고 중간 보스가 있거든요. 게임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막판 보스 말고 중간 보스 이렇게 잡잖아요. 중보를 잡으면 뭐 아이템 같은 걸 막 안 줘요. 중보는 막 없다 외우시면 좀 낫습니다. 중심체하고요. 중심체하고 리보솜은 막이 없어요. 중보는 뭘 막 안 준다. 중심체는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그 세포 분열을 할 때 방추사가 나오는데요. 그 방추사 만들어지는 곳이 중심체입니다. 중심립 두 개가 합쳐져서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고요. 중심체하고 리보솜은 막이 없습니다. 핵도 이중막 삼총사고요. 세포벽도 구조물이니까 막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핵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서 가장 큽니다.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핵막이 없는 세포도 있긴 합니다. 원핵세포.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습니다. 사람 진핵세포예요. 핵막이 있습니다. DNA가 있고 생명활동의 중추전 역할을 합니다. 리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요.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아미노산을 스탬플러 찍듯이 찍어내는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소포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와 관으로 되어 있고요. 핵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지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지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쪼개져 있대요.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지질 등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합니다. 소포체는 운반이고요. 세포 내 운반, 골지체는 세포 외 분비,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볼까요? 요 그림 재밌네요. 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었어요. 그럼 단백질이 소포체를 통해서 운반이 됩니다. 골지체로. 그럼 골지체에서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쌓여요. 분비소낙이라고 하는데요. 세포막이 딱 닿으면 요게 이 분비소낙 역시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벌어지면서 바깥쪽으로, 세포 바깥쪽으로 분비가 이루어집니다.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을 하죠. 엽록체는 이산화탄소, 물, 빛 에너지를 가지고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 이산화탄소, 물을 만들게 됩니다. 액포는 물, 색소, 노폐물 저장하고요. 좀 오래된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포막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고요. 세포벽은 단단한 벽, 세포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별거 없었네요. 자,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생명 시스템, 생물 개체는 수많은 세포들이, 그리고 이 세포는 여러 소기관이요. 세포 내 소기관, 혹은 세포 소기관으로 가죠. 세포 소기관. 여러 세포 소기관이 상호작용하는 생명 시스템입니다. 생명 시스템은요, 가장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세포입니다. 세포가 모아져서 조직, 조직이 모아져서 기관, 기관이 모아져서 개체가 되고요. 동물 세포는 기관계라는 단계가, 식물은 조직계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어서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곳은 핵이고요. 단백질 합성하는 곳은 리보솜,
그리고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다른 곳으로 세포 내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게 소포체고요.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건 골지체 되겠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엽록체이고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은 세포막이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쓸 뻔했어요. 예, 세포막이요. 넘어갑니다. 생명 시스템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생명 시스템은 생물 개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포도 생명 시스템이에요. 개체도 생명 시스템이고요. 생물 개체는 외부 환경 요소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외부 환경이랑 관계가 있죠. 혼자서만 살지 못합니다. 환경 영향을 받아요. 생물은 지구 시스템, 생물권에 속하고요. 세포는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출입하고 외부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1번에 XX555, 2번입니다. 생명 시스템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셀, 세포라고 합니다.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이고요. 동물체랑 식물체의 구성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얘가 동물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식물이겠죠. 세포, 조직, 조직계 외우세요. 조직계, 기관, 개체. 동물의 구성 단계는 가 되겠고요. 기형, 기현에 해당하는 구성 단계가 기관계와 조직계였습니다. 5번 갑니다. A, B, C, D, E, F 이름을 쓰라고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이고야, 뭐가 좀 많네요. 여기 A가 리보솜인지 소포체인지 헷갈리는데 여기 리보솜이 있으니까 A는 소포체, 운반을 하고요. B는 핵, DNA 가지고 있고 생명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C, 우리가 이제 칼라라서 엽록체겠지를 알게 되는데 엽록체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짝대기가 있어요. 짝대기가. 그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인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저 짧은 짝대기가 아니라 지그재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그재그. 아마도 E가 세포막인 것 같고요. D가 세포벽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아요. 자,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이거 엽록체하고 세포벽이겠죠. 엽록체와 세포벽. 자, 그리고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 F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의 합성 그리고 이동 과정입니다. 유전 정보는 세포 소기관 세포 소기관 DNA라고 하지 말고 핵이라고 할까요? 단백질 합성을 리보솜에서 해줍니다. 운반은 소포체가, 그리고 분비는 세포 외로의 분비는 골지체가 해줍니다. 아니, 골지체가요, 뼈, 지방, 몸뚱아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골지체 영어로 골지바디라고 그래요. 골지바디. 그러니까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골지체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골지가. 자,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세포막이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막단백질이라고도 해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라서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얘네들은 유동성,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둥기둥기 떠다녀요.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포막은요,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출입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게 조금 다른데 여기 좀 볼까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여기 있는 내용 맞아요. 근데 이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확산입니다.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수송하고 확산. 능동수송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면서 이동시키는 게 능동수송. 확산은 에너지 없이 그냥 농도가 진한 데서 연한 데로 퍼져나가는 거,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이동이 능동수송, 에너지가 필요 없는 이동이 확산 되겠습니다. 인지질 이중층하고 막단백질에서 확산을 통해서 진한 데서 연한 데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요 확산 속도 보면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 이동을 하냐면 좀 크기가 작은 분자예요. 크기가 작은 인지질, 지질이거든요. 기름에 용해되는 성질, 지용성, 요런 거. 크기가 작은 지용성,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물질, 크기가 작은 지용성, 중성물질이 이동하고요. 막단백질로 이제 포도당 같은 게 좀 이야기하는데요. 이동을 하는데요.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 그리고 좀 분자의 크기가 큰 전하를 띠는 이런 물질들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것들이 싹 다 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지금 포도당이 이동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포도당이 이동하는 단백질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동을 못 합니다.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트륨 이온만 이동할 수 있는, 칼륨 이온만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삼투요. 삼투도 확산입니다. 삼투도 농도가 진한 데서 연한 데로 퍼져나가는 확산인데요.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진한 곳에서 물의 농도가 연한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걸 삼투, 이때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포막이나 셀로판막 같은 이런 걸 이제 잘 통과하지 않는 거, 물 정도만 통과하는 거, 이런 걸 반투과성 막이라 그래요. 요 반투과성 막, 셀로판지 같은 거요, 세포막 같은 거, 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싱거운 곳에서 짠 곳으로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싱거운 곳에서 짠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싱거운 데서 짠 데로 물이 이동했어요. 여긴 수위가 낮아지고 여긴 수위가 높아지게 돼요. 자, 그리고 세포에서의 삼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세포에서의 삼투입니다.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가 조금 다른데요.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세포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요. 물은 언제나 들어오고요, 언제나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세포도 약간의 농도가 있어요. 그 세포랑 그 농도가 같은 물, 그러니까 사람하고 그 농도가 좀 같은 물, 이걸 식염수라고 합니다. 생리식염수. 네, 이런 거를 농도가 같은 용액을 등장액, 세포보다 싱거운 걸 저장액, 세포보다 짠 걸 고장액이라고 해보죠. 세포보다 싱거운 용액에다 넣으면 들어오는 물이 많아서 빵빵해져요. 그게 터져갖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터져갖고 나오는 걸 용혈현상이라고 하고요. 농도가 같은 등장액은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요. 삼투가 일어나는 양이. 그래서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고장액, 진한 데다 넣으면 들어가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많네요. 그래서 부피가 작아져요. 쭈글쭈글해지게 됩니다. 식물세포죠. 식물세포도 저장에다 넣으면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빵빵해지는데 터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포벽이 버티고 있거든요. 등장액에서는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고요. 그리고 고장액, 짠 데다 넣으면 세포벽은 그대로인데 세포벽 같이 생명활동을 하는 부분은 원형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질이라든지 핵, 이 원형질의 생명활동 후에 형성돼 생명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을 세포벽 같은 걸 후형질이라고 그래요. 세포벽을 제외하고는 다 원형질입니다. 이 세포벽 안쪽에 이 원형질이 나가는 물이 많으면서 쭈글쭈글해지면서 분리가 돼요. 이런 걸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네,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삼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네, 세뇨관에서 물이 재흡수된다라든지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다라든지, 식물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것도 흙보다 식물 내부가 농도가 연해서 물을 아니구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흙보다 식물 내부가 농도가 진하여 삼투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 비료를 너무 진하게 주면 식물세포 안에 물이 삼투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말라 죽게 되죠. 시든 식물에 물을 주면 삼투 때문에 물을 흡수해서 싱싱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질 이동 실험이었고요. 여기는 별로 크게 없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끝나겠군요. 자,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의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고요. 세포막에 뭔지 모르겠네요.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르다. 이게 아까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세포막을 통한, 이것도 모르겠는데요.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현상, 요거를 확산이라고 합니다. 농도가 진한 데서 연한 데로 부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이고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분자, 작은 분자, 지방산과 같은 지질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질, 지용성 물질이 이동을 하고요. 인지질 이중층 말고 또 세포막에서 확산하는 게 단백질이죠. 혹은 막단백질도 괜찮습니다. 막단백질이라고 쓸까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분자 크기가 큰 수용성 이온, 전하리틴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뭘까요?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삼투, 확산, 요거를 삼투라고 합니다. 세포를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었어요. 고장액에. 그러면 들어오는 양의 물보다 나가는 양의 물이 많아져요.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으니까 세포의 부피가 작아진다. 여기 위에도 비었네요.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으면 들어오는 게 더 많습니다.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1번, 2번 문제인데요. A는 막단백질, 그리고 B는 인지질입니다. B는 인지질, 그리고 꼬리. 머리는 물이랑 친해요. 샤워할 때 머리로 물 떨어집니다. 제 발은 물이랑 별로 안 친한가 봐요. 꼬리는 소수성입니다. 머리는 친수성, 꼬리가 소수성이고요. 인지질은 세포막에서 이중층을 형성하고 있고요.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XOX 3번입니다. 세포막의 특성을 쓰래요. 세포막은 일반적으로 분자 크기가 작은 물질은 잘 통과시키지만 전하를 띄는 물질은 잘 통과시키지 않는다.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가 되긴 합니다. 또 세포막은 수용성 물질보다 지용성 물질을 잘 통과시킨다. 인지질이 그렇죠. 이런 걸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두 가지 방식을 나타냈습니다. 가와 나, 둘 다 확산이죠. 요걸 안 했네요. 죄송해요. 확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죠.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 확산. 그리고 막단백질은 좀 빨라요. 촉진 확산. 자, 그리고 확산 속도에 대해서 좀 보면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 속도는 빨라져요. 그런데 막단백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농도 차이가 좀 있으면 하나, 농도 차이가 좀 심해지면 두 개에서 동시에 이동을 하고, 농도 차이가 더 심해지면 세 개, 농도 차이가 더 심해져도 세 개, 농도 차이가 더 심해져도 세 개. 막단백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촉진 확산은 되게 농도 차이에 따라 빠르게 속도가 증가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 농도가 많이 차이가 나면 최대 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문제 맞춰보죠. 자,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여기 뭐였죠? 인지질 이중층이 단순 확산,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촉진 확산이었습니다. 단순 확산은 농도 차이에 따라서 확산 속도가 1이 되고요. 촉진 확산은 농도 차이에 따라 확산 속도가 1이 됩니다. 넘어가죠. A와 같은 방식이 뭐였나요? A가 왼쪽 단순 확산이었던 것 같고요. B가 촉진 확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확산, 인지질, 지용성 크기가 작은 중성 물질, 지용성 크기가 작은 중성 물질. 자, 그리고 촉진 확산은 크기가 큰 수용성 이온이었죠. 그래서 1번에는 산소를, 2번에는 포도당과 칼륨 이온을 써주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사람의 적혈구를 어떤 용액 X에다가 넣었다라고 하네요. 빵빵해졌네요. 그러면 들어오는 물의 양은 되게 많고 나가는 물의 양은 적다. 그러면 싱거운 데다 넣었어요. 저장액.
신공대다 넣었습니다. 적혈구 막을 통한 물의 이동 원리는 확산, 그러니까 물의 확산, 삼투가 맞습니다. 적혈구 막을 경계로 이동한 물의 양을 비교하면 들어온 물의 양보다 빠져나간 물의 양이 많다는 아니고요. 농도는요, 적혈구 안이 더 진하죠. 그러니까 바깥쪽이 저장액이에요. OXO, 6번에 OXO, 7번입니다. 식물세포를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설탕 용액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으면 들어오는 거 얼마 없는데 나가는 물이 많네요. 그러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적고요. 처음부터 세포의 부피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벽 때문에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는 현상, 원형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7번에 XXO였고요. 자, 내신 만점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 시스템 옳지 않은 거 볼까요? 생명체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고요. 세포는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입니다.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로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번식하고요. 다세포 생물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조직이 기관이 이제 심장 같은 게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직이 모이냐면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요.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형성합니다. 옳지 않은 거 5번이고요. 2번입니다.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겁니다. 세포가 모아져서 조직이 모아져서 기관 되고요. 옳은 건 찾죠. 세포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입니다. 기관은 여러 가지 조직으로 구성이 되고요. 일정한 형태를 갖습니다. 심장 같은 덩어리진 거, 이런 것들이 기관이지요. 2번에 4번, 3번입니다. 자, 사람의 구성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이고요. 옳지 않은 거, 조직을 구성하는 각 세포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납니다. 조직은 모양은 같고, 모양도 기능도 같은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입니다. 근육세포가 모여서 근육조직 되고요. 신경세포 모여서 신경조직, 상피세포 모여서 상피조직, 뼈세포 모여서 뼈조직이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2번, 4번이요.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겁니다. 가나는 각각 동물체, 식물체의 구성 단계 중 하나이고요. 옳은 거 찾아볼까요? A에는 이게 지금 뭘까요? 조직계가 있으니까 이거 식물인 것 같고요. 요거는 동물이겠네요. 그러면 기관계 동물입니다. 그리고 식물은 조직계. 옳은 거 찾아보죠. A는 식물체는 없고 식물체에도 기관은 있습니다.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B는 기관계, 모양과 기능이 좀 다양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소화계만 해도 심장, 소장, 소화계는 아니죠. 소화계만 해도 입식도, 위, 소장, 대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다양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물의 생장점도 생장 조직입니다. 네, 조직이에요. 네,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 세포들이 모여있으면 조직이에요. 4번에 3번, 5번입니다.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는 거예요. 엽록체와 세포벽 외워두셔야 하고요. 5번에 3번, 6번입니다.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죠.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세포벽은 식물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요. 미토콘드리아 세포 호흡을 합니다. 6번에 5번, 7번입니다. 그림은요,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일단 좀 볼까요? 이거 엽록체고요. A, B는 핵, E는 아마 까만 점들 나타내는 것 같아요. 리보솜. D는 액포. C는 지그재그 표시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A, 엽록체에서 세포비 아니죠. 광합성이죠. A, 엽록체.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합니다. B가 핵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어요. DNA 같은. 옳은 거 2번이었고요. 8번입니다.
그리고요,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리보솜 하고요. B, A가 핵, C가 미토콘드리아.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핵에는 DNA 있고요. B, 리보솜, 탄수화물, 녹말이 아니라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해요. 세포 호흡 과정에서 그리 되지요. 8번에 3번, 9번입니다.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가가 엽록체이고요. 나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에도 식물 세포에도 있습니다. 엽록체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합성하고요. 미토콘드리아는 근육세포 같이 에너지 많이 필요한 세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9번에 4번. 자, 그리고 10번입니다. A는 리보솜이고요. 그리고 B는 소포체, 골지체로 운반을 해줍니다. C는 골지체, 골지바디.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지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요.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을 시켜요.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에요. 옳지 않은 거 10번에 1번. 아미노산은 어디서 오냐고요? 우리가 고기 먹으면 그 고기에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재료로 공급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어디 보자. A, B, C, D, E의 세 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는 소포체, 세포막, 리보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뭐가 좀 많네요. 동물 세포에 존재하지 않는 게 엽록체하고 세포벽인데 여기 B가 엽록체 같아요. 동물 세포에 존재하지 않는 게 세포 호흡 장소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인지질 성분의 막. 인지질 성분의 막이 있냐 없냐? 막이 있다 없다. 중심체하고 리보솜이 없어요. 리보솜. 자, 그러면 AD는 뭘까요? 지금 소포체하고 세포막이죠. 소포체하고 세포막. 소포체, 세포막 둘 다 동물 세포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좀 볼까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소포체든 세포막이든 리보솜이든 다 동물 세포에 있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호흡을 하는 장소이고요. 엽록체 이중막입니다. 네. A와 D는 뭘까요? A와 D는 구분이 안 되죠. A, D는 구분이 안 되네요. A랑 D는 소포체인지 세포막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으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고요.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모두 동그라미가 맞고요. 그리고 D는 D. 소포체인지 세포막인지 모르겠는데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건 엽록체는 아니죠. AD는 소포체나 세포막이지 엽록체는 아닙니다. 이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3번. 11번에 3번. 12번입니다. 세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찾으라고 나왔네요. 세포막 보죠. 주성분은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일막입니다. 인지질 이중축 단일막이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냅니다. 12번에 기억 디귿. 13번 갑니다. 목이 좀 말랐어요. 네. A가 단백질, B가 인지질,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A는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야 됩니다. 단백질은 세포막에서 위치 바뀔 수 있어요. 유동성이 있거든요. 인지질의 머리는 친수성, 꼬리가 소수성입니다. 13번에 3번, 14번입니다. 자, 그림가는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물질 기억과 니은의 지질에 대한 용해도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입니다. 둘 중 하나가 수용성이고요. 그러니까 지질에 잘 안 녹아요. 지금
기억이. 지질에 안 녹으면 기억은 수용성이 되겠죠. 니은은 지질의 용해가 잘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용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예, 볼게요. 옳은 거. A는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이 됩니다. 기억은 수용성. 이 수용성이 단백질을 통해서 니은보다 지용성보다 인지질을 통해 이동하기는 어렵죠. 자, 인지질이 지용성 용질이 잘 이동하고요. 단백질이 수용성. 막단백질에선 분자 크기가 큰, 인지질 이중성은 분자 크기가 작은, 그리고 중성의 분자 같은 거, 막단백질은 전하를 띤 물질, 이온, 이런 애들이 대략적으로 잘 이동을 합니다. 니은은 지용성은 기억보다 지용성이니까 물에 대한 친화력이 작죠. 3번. 14번에 3번. 15번,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번 보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옳은 거 찾아보래요. A. 농도는 농도 진한 데서 연한 데로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 확산. 가에서가 더 높습니다. A의 이동 속도는 가나의 농도차가 클수록 빠르고요. B와 같은 방식, 촉진 확산. 이동하는 물질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아니요, 종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단백질을 통해 확산이 됩니다. 15번에 1번이고요. 16번입니다. A. 제가 이제 단순 확산이요. 분자 크기가 작은 지용성 중성 물질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들은 다 틀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분자 크기가 막단백질, 촉진 확산, 분자 크기가 큰 수용성, 그리고 이온.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걸렸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6번에 2번, 17번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가나 특징입니다. 단백질을 이용함. 그럼 단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촉진 확산이겠죠. 단백질을 이용하지 않으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이 됩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확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에너지가 활용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없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이고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방식은 단백질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가요. 가가 아니라 나와 같은 방식입니다. 단백질을 활용하지 않아요. 17번에 2번, 18번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이 다른 하나. 이거 3투죠? 3투. 얘도 3투예요.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는 거 3투입니다. 이것도 3투고요. 요거는 그냥 확산. 그러니까 물의 확산이 3투거든요. 요것도 이제 물이 재흡수되네요. 3투고. 나머지는 물의 이동이고요. 4번은 기체의 이동. 그냥 확산입니다. 확산이 3투보다 더 넓은 범위예요. 18번에 4번이었고요. 19번. 어떤 식물 세포를 용액 X에 넣었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온 것 같죠? 이게 지금 빵빵해졌어요. 물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용액 X는 싱거운 물이네요. 저장액. 자, 용액 X의 농도는 세포 X보다 낮고요. 세포질에서 액포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액포가 빵빵해졌죠? 물 많으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지요. 19번에 5번, 그리고 20번입니다. 사람의 적혈구를 농도가 다른 소금용액 가나다에 넣었습니다. 이건 등장에, 이거는 고장에 진한 데 넣네요. 저장에 옳은 것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는요, 제일 진한 게 나, 그 다음에 가다이고요. 가의 적혈구에서는
물의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양하고 빠져나가는 양이 같은 거죠. 다보다 농도가 높은 소금 용액에 적혈구를 넣으면 터지진 않아요. 더 싱거운 데다 넣으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양이 더 많아져서 나가는 것보다 터지는 용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좀 진한 거에 넣었을 때는 뭐 멀쩡하겠죠. 20번에 1번이었습니다. 21번. 세포 소기관 쓰래요.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합니다. 광합성으로 포도당 합성하는 애는 엽록체 되겠고요.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지 생산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세포벽은 식물의 형태를 유지한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22번입니다.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합성되어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곳은, 그 과정을 모두 쓰래요. 어떡하지? 핵의 유전 정보를 통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면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운반해주고 골지체에서 분비가 된다. 핵의 저장된 혹은 핵의 DNA에 저장된 단백질에 대한 정보대로 핵에 저장된 유전 정보대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면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운반해주고 골지체에서 세포외로 분비해준다 쓰시면 되겠고요. 23번입니다. 두 가지 확산 방식입니다. 공통점, 확산이다. 이거 말고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농도 차이가 커지면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농도 차이가 커지면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확산이다. 말고는 선택적 투과를 한다. 요 정도. 예, 요 정도. 양파 표피, 껍데기요. 식물은 표피라고 하고 동물의 껍질은 상피라고 합니다. 설탕용에 가나에 넣었는데 쭈글쭈글해졌어요. 이거 되게 진한 데다 넣었나 봐요. 물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요거는 등장액인지 저장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도, 비교면요, 등호나 부등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거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가가 고장액입니다. 가에 넣어둔 양파 표피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함께 서술하시오.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을 하죠. 삼투에 의해서 물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실력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생물 가나에서 구성단계 A, B, C의 유무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소나무고 조직기관, 조직계 중 하나입니다. 일단 조직하고 기관은 모두 있어요. 이 없는 게 조직계가 동물에 없어요. 동물에. 그러면 여기가 조직계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이제 소나무겠죠. 소나무. 그리고 조직기관은 동물에도 식물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옳은 것 찾아보죠. 입줄기는 B 조직계는 아니고요. 나의 사람 동물에는 기관계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은 모두 있음이고요. 1번에 4번 2번입니다. 그림은요, 동물 세포의 구조를 표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네요. 요거는 포도당산, 이거는 세포호흡. 요거 어디서 일어나죠? 리보솜 C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세포호흡이죠. 미토콘드리아가 A. 자,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지요.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가 반응, 단백질 합성,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는 리보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보는 이제 핵의 DNA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의 세포호흡은 주로 미토콘드리아 A에서 일어납니다.
세포 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세포막을 통해 세포 밖으로 확산이 돼요. 예,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합니다. 세포 안과 밖으로. 2번에 4번이고요. 3번입니다. 세포 소유기관 ABC가 있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소포체, 엽록체, 리보솜 중 하나래요. 기억, 니은, 디귿의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군요. 포도당을 합성한다. 포도당 합성은 저기 엽록체만 하는 거거든요. 동물 세포에 존재하는 건 소포체하고 리보솜이고요. 단일막은 저기 이중막 삼총사가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나머지는 싹 다 단일막입니다. 그리고 중부는 뭘 막 안 줘요. 중심체하고 리보솜은 세포벽은 세포막이 그러니까 인질 이중층이 막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포체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러면 엽록체는 하나만 동그라미. 그러면은 여기가 엽록체겠네요. 얘가 기억이고요. 동물 세포 두 개 동그라미. 소포체 리보솜. 단일막 구조이다. 단일막 구조이다가 소포체만. 그러면 얘가 뭐가 남았나요? 지금 리보솜.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소포체에서 합성된 물질은 리보솜을 통해 운반되지 않고요. 그냥 소포체에서 운반됩니다. C가 엽록체,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요. 광합성하면서. 디귿이 단일막 구조이다. 고요. 1번. 3번에 1번. 4번입니다. 아이고, 점점 뭔가 문제가 길어지네요. 문제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죠. 정상세포랑 단백질 운반에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세포.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세포가 있고요. 단백질 운반에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세포 1, 2, 3가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로, 그냥 동위원소인데, 그러니까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는 다른 방사선을 배출한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 검출하면은, 방사선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포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방사성 원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떤 물질이, 단백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아미노산을 첨가했대요. 그럼 이 아미노산이 어디 있는지 계속 추적이 가능해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세포 소기관 ABC랑 세포 밖에서 방사선의 검출 여부를 나타낸 건데요. 이게 ABC가 소포체, 골지체, 분비소나입니다. 정상세포는 이제 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시된 아미노산이 검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네요. 잠깐만. 이 돌연변이 세포는 세포 밖에서 없어요. 그러면 돌연변이 세포 1은 골지체가 이상이 있는 거죠. 골지체가. 그리고 얘는 골지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소포체. 얘는 어디서 문제일까요? 뭐 어쨌든 보죠. 그러니까 순서가 얘가 맨 처음. 맨 처음이 얘겠죠? 맨 처음이 얘고요. 그 다음이 얘고요. 그 다음이 얘, 그 다음이 얘가 되겠습니다. CAB 세포박. 그러면은 니은은 맞고요. 자, ABC 모두 인지질 이중층 된 막이 있다. ABC가 뭘까요? 여기가 그럼 분비소낭이네요. B가. 그리고 여기 제가 조금 잘못 풀었어요. 맨 처음이 소포체, 마지막이 골지체. CAB. 죄송해요. 또 틀렸네요. 아이고야. 분비소낭이고요. 골지체.
죄송해요. 어버버버 하고 있어요. 네, 순서대로 가면 소포체, 분비. 아이고야. 또 틀렸죠? 어떻게 돼요? 소포체에서 그 골지체로 가고요. 골지체에서 분비 순항으로 나오거든요. 계속 틀리고 있네요. 아유, 죄송해요. 오늘 딴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자, 골지체고요. 분비 순항.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BC, 소포체, 골지체, 분비 순항. 예, 모두 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이 있어요. 그 중심체나 리보솜, 세포벽 정도를 제외하곤 다 생체막, 인지질 이중층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중층 두 겹으로 쌓여 있는 게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이고요. 돌연변이 세포 2. 이게 소포체랑 골지체는 있는데 골지체에 문제가 있나 봐요. 분비 순항에서 발견이 안 되네요. 골지체 로우 단백질 운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3번. 죄송해요. 제가 어버버했어요. 4번에 3번. 4번에 3번. 아이고야. 예, 마지막 페이지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죠. 5번입니다. 요거 단순 확산이요. 계속 농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요. 저기 촉진 확산이요. 여기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한계가 있습니다.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A는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하는 거고요. 비확산에는 막단백질이 관여하는 거고요. 인지질 이중층은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단위 시간 동안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5번에 5번. 6번입니다. 그린 가는요. 저기 U자관에 세포막 설치하고요. A, B 양쪽의 농도가 다른 걸 넣었는데 물이 이렇게 이동했어요. 물이 싱거운 데서 짠 데로 가요. 싱거운 데서 짠 데로. 싱거운 데서 단 데로 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농도, 고농도. 싱거운 데서 짠 데로 물이 이동해서 농도를 맞춰주는 게 삼투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가에서 설탕 용액의 농도는 A 쪽이 높고요. 나에서 A, B 사이의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돌아오는 게 적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오는 게 좋고 왼쪽으로 가는 게 많아서 A 쪽 수위가 높아지고 B가 낮아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B 쪽의 설탕 용액의 농도는 가일 때보다 나일 때가 조금 높아지죠. 싱거웠는데 물이 빠지면서 좀 진해져요. 설탕은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지 못합니다. 6번에 3번. 7번입니다. 생리식염수는 등장액입니다. 수술할 때도 쓰고 그래요. 가나의 염화나트륨 농도이군요. 이거 그러면 써볼까요? 0.9% 정도가 등장액이네요. 요건 이제 고장액, 싱겁네요. 용액나는 저장액 되겠습니다. 저장액이 A네요. 저장액이 A이고요. 그리고 고장액이 B이고요. 네.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B는 용액 가이다 맞고요. A에 넣었을 때 저장에 물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요. 적혈구의 용액의 농도는 묽어지고요. 생리식염수에 넣은 적혈구에서는 세포막을 통해 물이 이동을 합니다. 다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은 거죠. 1번. 7번 1번. 그리고 8번. 농도가 다른 설탕용의 XY입니다. X는 원형질 분리 일어났네요. 고장액. Y는 요거는 좀 세포가 가에 비해서 빵빵해졌거든요. 액포도 좀 커졌고, 그러면 저장액.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Y보다 농도가 높고요, 진하고요. 가를 X에 넣었을 때, 고장액에 넣었을 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고요. 가를 X에 넣었을 때보다 싱거운 데 넣으면, 저장액에 넣으면 액포 안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라는 3번이네요. 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해가지고,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 일단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그러니까 그래서 물질 대사에 대해서, 효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양우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